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판수학연구소의 송우찬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이제 프리집을 보고 공부를 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의 사연이신데요. 먼저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는 매사 자기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몇 번 보내봤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옆에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프리집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요. 프리를 보고 공부하는 아이,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걸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집이 많지 않았었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정말 많은 문제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94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 사설기관을 포함하여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미 20년 이상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의 수학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수능을 보거나 혹은 뭐 학력고사를 보셨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문제를 다 외웠어. 그랬더니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과 문제가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의 아이들에게 문제를 모두 외워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학은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20분 이상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집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집을 보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집은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사실은 가장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프리집의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을 하고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프리집을 보고, 아, 이 풀이는 그냥 수학자들만 할 수 있는 풀이, 나는 이 도입 부분을 생각을 못 하겠구나 하고 그냥 지레 겁먹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풀이를 보고 공부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프리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효율적인 프리집의 사용 방법을 4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념을 정립하는 시기에 프리집의 사용 방법인데요. 제일 처음에 아이가 개념을 배우고 예제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제 개념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활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방향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집을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교재로 봤을 때는 연습 문제 정도의 문항을 풀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로 프리집을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 우선은 내가 배운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들의 풀이가 올바른 방법으로 풀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집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예 좀 고난도 문항을 풀고 있을 때 프리집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이 경우에 풀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 문제 단독으로 나와 있는 풀이를 보는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의 풀이를 확인해보고,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든 프리집을 보고 난 문제들은 나름대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견이 있는 100%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100% 통용되는 문제풀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문제는 진화하니까
우리는 그 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풀이를 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아이가 그 풀이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게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느끼는 그 수학에 대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